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가 계속 북한의 위기에 대해 생방송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길어서 다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위기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생방송들에서 언급됐던 북한 내부 상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생방송 시청자가 다르고 짧은 영상 시청자가 따로 있으니 이렇게 요약본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란 전쟁.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졌지만 그 여파는 전 세계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에서 또 북한만큼 이 전쟁의 직격탄을 가혹하게 맞은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식품과 에너지의 가격이 급등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생계 위기를 겪습니다. 부자들은 어찌됐든 잘 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에 견딜 내구력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부터 국가 파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니 어디서 먼저 터졌습니까? 생뚱같이 보이겠지만 스리랑카가 제일 먼저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튀니지가 터졌죠. 그리고 연이어 아랍의 봄으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 IMF 사태 때는 태국이 먼저 터지고 이어 한국도 함께 위기에 빠졌죠. 이란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물가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딘가?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위기에 빠진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아우성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외부로 흘러나갈까봐 내부를 꽁꽁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4월 중순에 벌써 쌀과 휘발유 1kg 가격은 각각 북한 돈 3만원과 7만 6천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석 달 전에 비해 무려 2배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2년 전 4월에는 쌀 1kg이 5,500원, 휘발유는 1만 3천원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2년 동안 물가가 정신없이 올랐는데 여기에 이란 전쟁 때문에 물가의 고삐가 완전히 풀린 양상입니다. 코만 내밀고 겨우 숨을 쉬는 놈을 머리 잡고 눌러버린 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2년 전에 1리터당 1,500원이었던 휘발유 값이 9,000원으로 올랐다고 상상하면 북한의 미친 물가 상승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의 고난행군 시절에도 이 정도로 무섭게 물가가 오르진 않았습니다. 이미 북한에선 작년 겨울부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에 연초 대비 쌀값이 2배나 올랐는데 가계 수입은 그에 맞춰 따라가지 못하니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와중에 다시 식량값이 석 달 만에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누가 이런 고물가를 견딥니까? 어느 나라도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 북한도 누가 봐도 곳곳에서 아사자들이 나올 것이 뻔한 상황인데 탈북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경을 철저히 봉쇄해 내부 소식이 외부에 새어나오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지는 북한 당국도 모를 것입니다. 처벌이 두려워 간부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을 병에 걸려 죽었다고 거짓 보고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김정일보다 훨씬 무자비하고 잔인한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에 보고가 가지 않으니 김정은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제 생각엔 평북과 자강도 군수공업 지역에서 제일 먼저 아사자들이 나올 것이고 영양실조 군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 지역은 2년 전에 받았던 대홍수의 피해를 아직 극복도 못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이번 위기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첫째는 내구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대책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내구력은 4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 봉쇄로 이미 소진됐습니다. 3년치를 쌓아두던 군 양미를 다 털어먹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래 역시 암담합니다. 연료가격 상승으로 농기계를 제대로 가동할 수 없으니 올해 농사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기계보다 더 문제인 것은 비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 세계 비료 교역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중국이 비료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아니,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금지했습니다. 러시아도 작년 12월부터 비료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자기들 쓸 것도 없다는 이유인데 이번 이란 전쟁 여파까지 미치면서 더구나 외국에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중국에서 비료를 수입하지 못하면 북한은 대책이 없습니다. 북한의 1년 비료 소요량은 150만 톤인데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양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농번기가 닥쳐왔는데 비료가 없으면 1년 내내 식량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연료값이 비싸 차가 다니지 못하면 물류 이동이 위축돼 지역별 가격 편차도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해도에 설령 여유쌀이 있어도 자강도까지 실어갈 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김정은은 너무 태평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김정은의 정책은 인민을 굶겨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장 폐쇄 방침인데 이런 위기에선 장마당을 풀어줘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김정은은 연말까지 개인 영업을 막고 카드 결제를 의무화시켜 개인 재산을 국가가 파악하겠다고 합니다. 미친 짓거리죠. 사회주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해방 후 지주 자본가들의 재산을 뺏어먹더니 이젠 뺏을 대상이 없어 자기들끼리 뺏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지들끼리 뜯어먹고 죽이고 그러면서 유지하는 체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잔디를 심어라, 묘지를 파서 화장하라는 식의 황당한 지시도 계속 하달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엔 굶어 죽을 바엔 중국이라도 탈북해서 갔지만 지금은 국경에 여러 겹의 전기 철조망, 모판, 지뢰까지 매설해 도망도 못 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탈북 불가한 상황은 북한 때문만은 아니고 중국도 국경에 높은 철조망 장벽을 쳐놓고 CCTV를 잔뜩 설치해서 탈북민들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냐? 죽을 때까지 북한 당국은 사람들을 달달 볶죠. 요즘은 뭐 김정은주의를 학습하라고 복가됩니다. 결국 북한은 강제로 내리먹이는 김정은주의를 학습하다가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거대한 나치 수용소가 됐습니다. 점점 더 죽는 사람은 많아질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김정은은 13세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며 권총을 쏘지, 저격총을 쏘지, 미사일이나 대포를 반복해서 쏘지, 아무튼 뭘 쏘는 곳에만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김정은에게 새로운 별명을 하사하겠습니다. 발사광, 발사광인. 이게 김정은에게 딱 맞는 별명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남쪽에 손을 내밀어도 모자랄 판에 여동생과 함께 한국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낄낄대고 있는 저들이 광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북한 인민의 운명은 김정은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제가 오히려 더 가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언젠가는 김정은 정권이 망할 겁니다. 그건 역사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2026년의 김정은의 행태는 더욱 눈을 부릅뜨고 주시해야 합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 지도자란 인간이 어떤 짓을 하며 살았는지 역사에 똑똑히 기록해야 합니다. 대대손손 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김정은의 기괴한 광인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